예, 지금부터는 청와대 출입하는 취재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성휘 정치부 기자 같이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. 예.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, 뭐 워낙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시기와 금액, 이 뇌물에 어떤 혐의가 있는 부분 좀 제대로 좀 잘 적고 짚어보고 가죠. 예. 예, 그 유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, 4곳에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업체의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예. 그 뇌물수수, 수뢰우 부정처사,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. 예. 그리고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이런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에 통보를 했고, 그런데 그 유 전 시장은 징계는커녕 계속 그 경제부시장까지 영접을 거듭했다고 합니다. 예.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? 예, 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함께 그 청와대가 그 비위를 확인하고 금융에 통보하는 과정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당시 민정수석실은 2017년 8월부터 그 감찰을 했는데 12월 달에 중단했습니다. 예. 그리고 금융위에 인사에 참고하라며 감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그런데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그 내부적으로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. 그리고 그게 대신 수사 의뢰가 아닌 금융에 통보하는 걸로 좀 줄였다. 그렇게 주장했습니다. 예.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럼 지난 주장이 뭐 일부 다시 사실로 확인되는 겁니까?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물론 확인이 되겠지만. 예, 그러니까 그때 없던 이야기는 아니다.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검찰 조사가 어느 수준까지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 윗선이라는 사람은 역시 조 전 장관이겠죠? 예. 예.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. 뭐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검찰이 드러내지 못하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같이 걸었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유재수가 어떤 인물인지, 유재수 전 부시장이죠. 경제부시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죠. 예, 그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그 유 전 시장은 친문 핵심 그룹과 매우 절친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에 1992년 공직을 시작했는데 2004년도 초에 청와대에 파견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소행비서로 일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는 상당한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같은 강원도 출신이었다가 연세대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. 그 유 전 부시장은 삼철, 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삼철인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일했고,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유 전 부시장이 된 배후에 이호철 전 비서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유재수라는 인물은 행정고시 출신이고 2004년 초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 더군다나 또 이제 뭐 노 전 대통령의 뭐 오른팔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는 아주 막역한 사이고 강원도 출신은 연세대 동기다라는 뭐 부분이 있고요.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은 당시 참여정부 때죠? 예,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고 예. 그 밑에 비서관이 있었고 더 그 밑에 행정관 그렇게 알고 그렇죠. 있습니다. 유 전 부시장은 지금 이 촛불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근무를 하지는 않은 거죠? 예, 금융위에서 계속 일을 그죠? 했던 거죠. 금융위 그쪽에 일을 했었던 거고 청와대 쪽과는 다이렉트로 일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언론 보도 통하면은 약간 정권의 실세들과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다. 예.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전 정부와 참여정부와 지금 촛불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공격 포인트를 얻은 것 같군요. 예. 더군다나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재판을 우선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. 자,
유 전 부시장 얘기는 그렇고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 이거 뭐 연일 뜨겁습니다. 예. 이건 그 지난해 6.13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. 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게 박빙이었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적 수사 아니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. 예. 이후 그 해당 의혹 당사자들은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고 오히려 그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경찰청장 대전 경찰청장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됐습니다. 예. 그런데 문제가 그 김 전 시장을 수사하게 된 그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게 좀 드러나가지고 그 논란이 커졌습니다. 예. 이제 청와대가 그 경찰 쪽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 넘겨주면은 경찰 쪽에서는 좀 그걸 신경 써서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일종의 하명 수사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. 특히 그 좀 김 시장한테 승리를 거둔 사람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인데 그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야권에서는 권력형 선거 개입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부분도 아주 그 야당으로서는 아주 흥미있는 일이 되겠군요.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혹스러울 텐데 지금까지 어떤 말도 하지 않다가 오늘인가요? 국회 그 대정부 질문입니까? 국회 운영입니다. 운영위에서 운영위에서 오늘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? 원래 오늘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인데 워낙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그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. 그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언론 보도들에 대한 진위는 확인할 수 없는 위치다 해서 말을 아꼈고 현재 그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언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예. 다만 그 당시 수사권이 없는 검찰 민정수석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했고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인사조치하는 수준에서 이제 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이 민정수석실이 보통 하는 일이 많은 정보가 오면은 다른 관련 기관한테 이거 한번 이런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봐라 넘겨주는 게 사실 몇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지금 그 노 실장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처리 과정을 얘기한 겁니까? 아니면은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이 논란까지 다 아울러서 한 것인데 두 문제 다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그 민정수석실 업무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뭐 검찰의 정치도 의도가 있다. 아까 저도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인용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검찰의 정치도 의도를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이게 좀 예전에 노무현 정부의 그 검찰개혁 실패 사례를 좀 회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당시 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 등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.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노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고 그걸 기반으로 검찰은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를 크게 벌렸습니다. 그래서 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했고 또 한나라당의 차태기 대선 자금 수수를 밝혀냈습니다. 이제 검찰의 그러한 성역 없고 좀 뭐랄까 화끈한 수사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높였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의 시스템적인 개혁이 일종의 보복인 거 아니냐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 됐습니다. 예. 지금도 좀 묘하게 비슷한 구도인데요. 지금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유재수라든지 김기현 건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그 관련된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. 지금 만약 야당 의원들이 대거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이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높아지고 검찰 개혁이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실각으로 좀 멈칫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그 물거품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에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회고에 돌이켜 보시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각 언론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과거 검찰에서 언론에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그거로 여론을 형성해서 수사를 더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행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여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글쎄요. 당시 참여정부 때의 검찰 개혁 실패를 한 것은 국민적인
그 뭐랄까요, 열망이 검찰 개혁에 그렇게 많이 닿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위 사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국민들 자체가 거의 80% 이상, 80% 안팎으로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참여정부 때와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의 검찰이 이 일을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야권도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. 야권이라기보다는 한국당이죠. 한국당에서 공수처라든지 그런 걸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면은 지금 내년 총선에도 이게 좀 연계가 돼가지고 예.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결국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뭐 계속 그 주말에도 소식들이 나오겠죠? 예, 일단은 각 언론에서 보도가 나올 거고 청와대에서도 계속 이게 일이 커지면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말쯤에는 또 입장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. 다시 조국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군요. 예, 이번 주 중에 또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. 지금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보는 저희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또 지면을 통해서 계속 밀도 있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정을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